2부에 들어가기 전 체크사항. 지난해 방송 내용을 살짝 되돌아볼까요? 니즈 환기에 활용될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라. 과연 어떻게 각각의 사례를 발굴하냐고요? 첫째, 본인 및 주변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라. 둘째, 보험금 지급 사례를 활용하라. 셋째, 경험 많은 엄마에게 정보를 얻어라.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또한 그런 사례를 활용할 때 대전제, 진짜 사례를 활용하라는 것. 그리고 그 사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활용하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시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례를 활용한 보장 니즈 환기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례 사용법 하나로요, 여의도에 가면 LG화학이라는 데 있는데 아세요? 동관 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고객 80명 정도를 모시게 됐어요. 이 사례 하나로. 처음에 미혼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다 갔죠.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계약 하나를 주셨어요. 한 5년에서 6년 된 오래된 계약이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다음에 오면은 소개를 누가 한 명 해주시겠대. 아주 감사하다고 나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또 갔죠. 그때 세상에 얼굴이 뽀송뽀송한 여자 있죠. 19살, 20살 먹은 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애. 그런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 귀여워서 했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필요해? 했더니,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왜 있어야 되는데? 네, 물어봤더니, 그냥 언니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저씨가 그냥 얘기 하나 해줄게. 마음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요. 그러고 제가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1929년생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죠.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1968년생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아버님이요. 그런데 저는 막내 아들이지만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아버님 친구분 중에 늦게 결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자녀 딸이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술 한잔 하시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저희 아버님의 친구의 딸 얘기죠.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누가 시켜주느냐.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이제 아버지가 취직을 시켜준 거야. 어디다 시켜줬냐. 이 인천에 있는 어떤 그 중견 기업에 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회사였냐면 이 아저씨가 아버님의 친구분이 뭘 하셨냐면 건설 회사의 중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중에 괜찮은 조그마한 중견 기업에다가 자기 딸을 취직을 시켜서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인천이었으니까 신도림에서 아침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오는데 갈아타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 출근 시간에 이 19살, 20살이니까 얼마나 멋을 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뾰족구대라 딱 이렇게 치마 입고 타이트한 치마 오다가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도 높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중간에 떠밀린 거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딱 떠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허리가요, 똑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버님의 친구분이 아파트가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세 채인가 있었대요. 두 채를 팔으셔가지고요. 최고의 치료를 아산병원에서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문을 딱 열려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딸내미가요. 휠체어를 타고 베란다에서요. 이게 베란다라면 거의 반이 막 3분의 1 정도 넘어가지고요.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마트를, 이걸 딱 놓고 막 쫓아가지고, 머리를 잡고 막 끌어 당겨가지고, 몸을 끌어 당겨가지고, 막 두드러 패면서, 엄마 막 흥분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딸이 자살하려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딸이 막 같이 울면서, 엄마, 막 처음엔 안 그래, 막 울더니 나중에, 엄마, 나 하나만 없어지면 돼. 엄마, 나 하나만 없어지면 돼. 엄마, 나 하나만 없어지면 돼. 막 이러면 울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때문에, 본인 때문에, 나는 엄마가 아침마다 나를 목욕시켜주고 머리 감겨주는 게 난 제일 싫어. 나는 엄마가 아침마다 나를 목욕시켜 제일 싫어. 그래서 막 엉엉엉 울더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엄마가, 성당을 다니시는데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딸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여기가 이렇게 욕창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매일 그걸 아침마다 이 큰 딸을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걸 뉘어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씻고 머리 감고 다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줘요. 이 딸이 그걸 아침마다 하면서 본인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엄마를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봉사활동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존재라고 느끼게 된 거야. 또 집이 팔려 나가는 걸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치료비를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도 막 팔려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전교에서 몇 등을 한 노는 애였대요. 성적으로. 그런데 얘가 집안이 우울해지고 누나는 막 그러고 있고 막 어수선하니까 고3짜리가요 2박 3일인가를 가출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인생이가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만 없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들면 정상으로 돌아올 걸 막 울었다는 거야. 근데 수정씨, 만약에 오다 가다가 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보험이라도 우연히 그분이 가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치료비를 쓸 때 내가 무슨 일이 큰 일이 나서 사고나 병이 걸리면요 결국에 나를 내가려 두지 않아요. 왜요?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의 치료를 위해서요 제일 큰 희생을 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제일 큰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 왜? 그냥 다치고 아프라고 죽으라고 내 거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한테 제일 큰 피해를 줘요. 근데 내가 1억짜리가 있으면은 5천만 원이라도 그 치료비로 쓴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되잖아. 두 번째는 몸도 아픈데 돈도 없어가지고 동네 병원을 전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야. 몸도 그렇게 갑자기 됐는데 돈까지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좀 그냥 시원찮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몸이 우주거든요. 왜냐면 내가 없으면요 우주도 없는 거예요. 맞죠, 수정씨? 그래서 내 몸이 아프지만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1억짜리 보험이라 했다 칩시다. 근데 5천만 원으로 내가 치료비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5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리모컨만 계속 돌리는. 내가 왜 아버지는 왜 나를 인천에 있는 해필이면 거의 신도리면 그 갈아타는 그 회사에 다니게 했을까? 내가 그날 뾰족구두를 신지 말고 단화를 신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날 해필이면 뾰족구두를 신었을까? 내가 왜 해필이면은 고 전철 탔을까? 차라리 그 다음 전철 탔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계속 인생을 저주하면서 나는 왜 갑자기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시집도 못 가고 나 어떻게 하지? 계속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 아침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1억짜리 있으면은 5천만 원을 쓰고 5천만 원도 남아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좋아해. 그러면 요만한 조그만하게 화원도 하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쁜 선인장도 키우고 화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내가 책을 좋아해. 그럼 도서 대여점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정님 대리님이 수정 씨를 소개시켜 주신 이유는 그냥 만나서 보험 하나 들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내 인생을 사랑하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치료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남은 돈으로 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아마 그래서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올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두 번만에 결정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 제가 찾아뵐게 성함이 다시 한번 성함과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뉘앙스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미혼 시장이 좋은 이유는 결정이 빨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남자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어요. 남자는 만난 FC는 그냥 쪽박을 차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미혼 시장은 뚫고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뚫을 때도 미혼부터 먼저 계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결정이 빠르니까. 오케이? 예. 그때 결정이 빠른 미혼 시장을 만날 때는 제가 가르쳐드린 사례를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거는 제 사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를 개발해야지. 근데 포인트는 세 가지야. 한번 써볼까요? 미혼 시장의 사례 포인트. 첫 번째, 써볼게요. 미혼 시장의 사례 포인트.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일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로 열고 내 몸이 우주이니까.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로 열고 내 몸이 우주이니까. 세 번째, 남는 자금으로 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남는 자금으로 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가로 닫고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기혼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혼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남자를 딱 만나는 경우에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남자는 오늘 내가 만나봤자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후 면담을 해요. 사례를 쓰고. 왜냐? 이 남자가 가슴이 먹먹해져야, 아, 우리 아내를 만나도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소개를 해주지, 내가 대충 상품만 얘기해줬어. 그럼 두고 가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결정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만나도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결정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와이프를 소개받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와이프를 만날 때는 이 사람이 결정권자잖아.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해요. 이제 그때 마지막에 쓰는 사례예요. 사모님, 제가요, 제 얘기 한 가지만 하나 해드릴게요.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쓴 거죠.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신혼초에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신혼초에 어디 살았냐면 광명시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디테일 있게 얘기하죠. 그냥 광명시에 살았어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광명시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복도식 아파트였었는데요, 제가 8층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끝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삐뽀삐뽀 하는 거예요. 딱 나가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제가 첫 직장 대우 다닐 때였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였냐면, 아저씨가 중학교 교사셨어. 그런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회식을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약주를 좋아하셔서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주무시다가 토가 나온 거예요, 자다가. 그러니까 토사물들이 기도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집에 7살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미라였었어요. 미라. 그리고 애기가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그때 대우 다닐 때니까 9시 반 경우에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딱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잡채 만들었네? 잘 먹을게. 근데 제가 문득, 앞집에 미란애도 좀 갖다 드렸니? 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갑자기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나는, 왜? 낮에 우리 엄마 왔다 갔냐? 내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몰래 와가지고 나 없을 때 학대하고 가고 그랬거든, 신혼 때라.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잡채를 만들어가지고요, 저 오기 30, 40분 전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띵동 그러니까 누구세요? 했더니 저 옆집 새댁에서 그때 이거 뭔데 잡채에서 들어와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기 식탁에서 딱 잡채를 놨는데 저희 집사람이 딱 보니까 옆에 달력이 있는데 한 날짜에 크레파스로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쳐져 있더래요. 저희 집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아주머니 이거 미라 생일이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내 얘기 좀 들어봐 세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모님이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광명시 한동에 있는 사거리 갈비집에 취직을 한 거야. 12시에 출근, 8시에 퇴근이야. 이제 몇 개월 지난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7살짜리가 종일반에 오면은 6시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완때 기다려야 되니까 8시까지 일찍 저녁반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미라가 엄마한테 바가지를 긁더래요, 얘가. 엄마 하루만 일찍 와, 엄마 좀 일찍 와, 엄마 일찍 와. 7살짜리가 어느 날 바가지를 긁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어느 날 그 날짜를 딱 해서 동그라미를 그날로 딱 친 건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갈비집 사장님한테 거짓말을 했대. 일찍 가기 미안하니까. 누구 제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음식점이니까 음식 부자재를 챙겨온 거야. 엄마는 오랜만에 이제 모녀지간에 둘이 밥을 먹으니까 다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밥 먹을 때가 딱 복도식. 미라야 밥 먹어! 불렀대요. 그러니까 애가 딱 보더니 이제 올라오겠죠. 한 20분을 기다렸는데요. 애가 안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요. 왜 이러지? 딱 나왔더니 애가 정신 팔려가지고 놀고 있는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음식에 식잖아요. 불어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미라야 빨리 와 밥 먹어! 불렀대요. 그러니까 애가 딱 보더니 그냥 이제 오겠지. 5분 10분이 지나서 또 안 와요. 엄마가 화딱지가 딱 나신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일찍 와가지고 음식을 몇 번이나 되니까 딱 나한테 또 정신 팔려가지고 놀고 앉았대. 미라야 밥 먹어! 엄마 소리를 벌었죠. 빨리 와! 소리를 벌었죠. 그래서 애가 조금 있다가 금세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걔를 보면서 열딱지가 확 나가요. 거짓말까지 음식을 몇 번, 2번. 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이제 올라와? 너가 엄마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너 왜 이제 안 들어와? 엄마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사색이 돼가지고 눈이 빨개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엄마도 늦게 오잖아. 뭐라고 그랬냐면요. 엄마, 나도 밥 먹으라고 불러준 엄마가 있다라는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사모님, 7살짜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마, 나도 밥 먹으라고 불러준 엄마가 있다라는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순간 이 엄마가요, 요만한 애를 무릎을 딱 꿇고 애를 잡고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요 알리바이를 꾸민 거야. 그게 뭐냐면은 맨날 놀이터에서 놀면은 한 명씩 다 불러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 혼자 남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니까 내가 상처가 되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를 일찍 오라고 계속 해가지고 그날 엄마가 오면은 부르면은 계속 이렇게 해서 애들이 미라 엄마 온 거 보게 하려고. 사모님, 이게 7살짜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한 손은 아빠 손을 잡고요.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오른쪽 아빠라는 손을 놓치게 된다면 이쪽 엄마 손까지 놓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마라는 손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를 아빠라는 손을 하늘의 뜻에 놓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마라는 손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천의 고아처럼 그냥 대충 애들이 피눈물이 나를 이런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해놨냐고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가정집들에서 살 때 개도 없는데 개조심 붙여놓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집을 지키려고 그런 도둑놈으로부터. 나 이게 일요일 이렇게 토요일 오후 되면은 아버님이 사이다병, 콜라병, 맥주병을 막 깨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에다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시멘트 해가 왜 들어오는 도둑도 들어오다 확 찔려버리라고 우리 지키려고.
머리가 좋은 도둑놈들은 이불을 덮어가지고 거기 살짝 또 들어오거든. 왜 그러겠어요? 내 집을 지키려고. 세콤 같은 거, 캡스 같은 거 돈 들이면서 왜 달겠어요? 내 집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보험, 보장,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애들이 혹시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손을 놓치게 되면 나머지 한 손까지 놓치게 되는데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제가 사모님 찾아뵙게 된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 받고 이렇게 주민번호 받고 이런 식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들이나 남자들한테는 이런 사례.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첫 번째는요. 가장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요. 첫 번째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거 환경이 바뀝니다. 주거 환경이 바뀌죠. 두 번째는 엄마가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의 손까지 놓쳤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엄마 손까지 놓치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말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의 사례를 오늘 저녁에,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반드시 만드셔가지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 누구한테 연습하느냐? 배우자를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눈이 빨갛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누구나 눈이 빨개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사례를 설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놓고 계속 설명을 하시다 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한 하루 이틀만 하면 딱 통달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인데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른 걸로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